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패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호패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역사 시간을 배워서 조선시대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일종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패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주민등록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낱말을 보다가 호패를 한자로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 보니까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낱말 한번 살펴보니, 자, 이 호패를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두 낱말이 호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호패라고 하면 이름 호자를 쓴다, 또는 부르짖는다는 호도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패다, 어떤 패, 명패 할 때 쓰는 패죠. 그래서 이름 호는 부를 호자에 범호자다, 그렇죠? 범. 그래서 범이 이렇게 포효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패는 이제 글쎄 패라고 하는데, 조각편에 낮을 빗자다. 자, 우리가 명패라든지 할 때 이제 그런, 또는 패찰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낮을 비, 조각편은 나무를 이렇게 자른 한 조각을 얘기하죠. 그것을 낮을 빗자는 이렇게 낮게, 평평하고 낮게 깎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전을 보니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신분을 증명하던 패다, 이렇게 되죠. 예문을 보니 그는 괴춤에 차고 있는 호패를 소매 사이로 가만히 움켜쥐었다, 이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으로 앞면에는 이름, 나이를 알 수 있는 이제 태어난 해의 간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아의 낙인을 찍었다, 어디서 발행한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호패라는 것이죠. 대체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구멍을 뚫어서 이제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름을 적고, 여기는 수원이라고 하자, 어떤 마을 이름도 적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났다,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해에 태어났다, 이런 것이, 여기 보면 진사, 사마, 이런 이제 직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가 아니라 이런 상아 같은 재질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장식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이 호패다. 호패는 동양 삼국에서도 조선시대에만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이 호패냐,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이 호패죠, 그렇죠? 이름 호자. 근데 국어사전에는 이 집 호자를 쓴 호패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이 집 호자를 쓴 호패가 이 호패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도 쓰였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는 이 집 호자를 쓴 호패는 좀 특별한 것이다, 가리다, 임시직의 어떤 관리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군민이다, 군인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공사천민들, 그렇죠? 천민들이 차는 호패는 이 집 호자를 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호패와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좀 특별히 신분이 낮는다든지 임시로 쓰는 그런 경우에는 집 호자를 적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보면 이 이름호, 부르짖는다는 부르짖을 호, 부르짖는다는 것은 운다, 통곡한다,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이 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원래 본이름이나 자, 예전에 호가 있었고 자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본이름이나 자 이외에 허물없이 쓰기 위해 지은 이름을 호라고 한다. 자, 그렇죠? 누구누구 호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선생,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가 있다. 그래서 별호라고도 하고, 당호라고도 한다. 당호는 이제 집에, 이름이 있죠. 집에 지은 이름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호라고 한다. 그리고,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이다. 네. 그는 애처가로 호가 나 있다. 그렇죠. 이런 말 가끔 쓰죠. 그는, 뭐로 호가 났다. 네. 그 사람은 욕심 많기로 또 호가 나 있다. 할 때 또 이런 글자를 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일정하게 간행된 차례에 해당한 출판물이다. 잡지가 있다. 잡지, 창간호, 1호,
2호, 3호, 4호 있고, 신문도 호수가 있죠. 신문 이제 위에 조그맣게 이제 몇 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호라고 적는다. 이렇게 되죠. 호가 들어간 낱말이 굉장히 많죠. 번호다, 신호다, 부호다, 기호다, 호령한다, 구호, 호각, 그렇죠. 휘슬. 예. 그리고 군호, 군에 있어서는 암구호 같은 건데, 군호, 또 암호, 호외다, 호외. 호는 호외, 일반적으로 신문 같은 게 특별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정식으로 순서대로 내는 신문이 아닌 별도로 발행한, 주로 한 장짜리가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호외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어떤 자 이름, 본 이름과 자 이외에 이제 별호를 또 아호라고 하죠. 아호.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호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 아담하다. 예, 그런, 뜻의 아자를 쓴다. 그래서 상당히 상대의 호를 높여서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호를 어린아이를 얘기하죠. 어린아이 때 이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낱말은 없습니다. 이런 낱말은 없어요. 아이 어릴 때 쓰던 이름이란 뜻이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별다른 이름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아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라고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호라고 한다.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호가 있다 할 때 나의 아호가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호에 대해서는 아호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자기 호를 얘기할 때는 내 호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곡이다. 이 호곡의 호는 부르짖는다, 운다, 그렇죠? 막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자다. 정자에서 글자가 획수가 너무 많으면 호랑이 호자는 범호자는 이렇게 떼고 앞에 부분만 가지고 약자 또는 속자로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패는 이제 패다, 패, 명찰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다.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성분, 특징 따위를 알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새긴 그것을 쓴 종이나 나무, 쇠붙이 따위의 조그만 조각이다.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나무다. 그렇죠? 조각 편자가 있다는 것은 나무를 자른 것이다. 그렇지만은 종이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재료일 수도 있다. 그래서 패를 달다. 또는 문패를 달다. 그렇죠? 또 팻말이다. 할 때 쓴다. 그리고 또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의 무리도 패라고 한다. 패거리 할 때 패는 한자다. 그렇죠? 또는 이제 화투나 투전에서 각각의 장을 패라고 한다. 또는 그것이 나타내는 끝수 따위 내용이다. 화투를 치면서 패를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쓰는 것이 이런 패다. 자, 패가 들어가는 낱말도 많이 있죠. 방패가 있다. 방패, 위패, 마패, 골패. 그렇죠? 골패는 투정 같은 거 할 때 쓰는 것이다. 또 명패, 문패, 사패. 사는 이제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뭘 주는 것을 사라고 한다. 사패. 예. 임금이 이제 신하들이나 이런 왕족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사패라고 한다. 그런 땅을 사패지라고 한다. 어떤 산을 하나 줬다. 그건 사패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의정부하고 양주 쪽에 걸쳐 있는 사패산이 있죠. 그 사패산 터널이 또 유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패산이다. 이것은 조선 선조의 6째 딸 정휘옹주가 시집 갈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 지금 남아있는 사패산이다. 그렇죠? 또 남사당 패 할 때도 이 패다, 패거리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패도 의외로 많은 낱말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중일로 보면 이것은 동양 삼국에서 조선시대에만 썼다. 조선시대. 그래서 일본은 이런 게 없다. 글자로 보면 일본의 신자체는 이것이 신자체다. 우리의 약자, 속자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패는 같은 글자다. 중국에는 이 호패라는 낱말은 있어요. 낱말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호패는 없다. 중국에서 이 낱말로서의 호패는 번호표 또는 번호판을 얘기할 때 호패라고 한다. 네. 중국의 간체자도 호자는 이렇다. 이렇게 되죠. 제가 여기에 신자체 간체자와 관련해서 이 패자는 정자와 똑같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이 나절 비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나절 비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신자체의 나절 비자는
요것이 좀 달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치고, 그렇죠? 이렇게 삐치고 글자를 쓴다. 근데 일본의 신자체의 나절비자는 여기에서 아래에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전자 모양이다. 밥전자 모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획수가 하나 늘었죠. 일반적으로 일본의 신자체는 획수가 줄어듭니다. 거의 대부분이 줄어드는데 가끔 가다 보면 획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이 정자보다 신자체가 획수가 하나 더 늘은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중국의 간칠자도 우리와 같은 것이다. 일본에서만 신자체만 나절비자는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왜 신자체에서 오른쪽은 그러면 이 글자가 아니냐? 네, 이것은 말하자면 상용 한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본 상용 한자에 들어가는 것은 신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용 한자가 아닌 글자, 그렇죠? 아닌 글자에는 이 글자가 들어가도 이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자처럼 대체로 그렇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호패라는 말을 살펴봤는데 지호자를 쓴 호패도 있다.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지만 막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